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특별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마 어디서도 쉽게 듣지 못하셨을 남성 관리의 비밀인데요. 사실 이 비법의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고 가격도 커피 한 잔 값 정도면 살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제품입니다. 바로 바셀린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진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또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그 효과가 너무나 놀라워서 저조차도 깜깜 놀랐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약 3개월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4살의 김 선생님이셨는데요. 5년 전 아내분과 사별하시고 혼자 지내오신 분이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이유는 이제 다시 삶의 활력을 찾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이성 친구도 만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위해 상태를 살피던 순간 저는 정말이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60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김 선생님의 신체, 특히 남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부위의 피부 상태가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기 마련인데 이분의 피부는 마치 30, 40대처럼 탱탱하고 매끈했습니다. 처짐이나 위축된 느낌도 거의 없었죠. 제가 너무나 신기해서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따로 관리하시는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러자 김 선생님은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샤워하고 나서 바셀린을 좀 바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피부과나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손이나 발, 입술이 트고 갈라질 때 바셀린을 바르라고 흔히 권합니다. 보습력이 그 어떤 고가의 크림보다 뛰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성의 가장 민감하고 소중한 부위에 이것을 바른다는 생각은 미처 깊게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도 주변에 권하해보세요. 진짜 다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학적 호기심이 생겨서 제 남편에게 부탁해 한 달 동안 직접 실험을 해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끈적거리는 게 싫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자분들 대부분이 샤워 후에 로션 하나 바르는 것도 귀찮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거창하게 바르지 말고 샤워 후에 보습제를 바르고 나서 그 위에 바셀린을 아주 얇게, 마치 보호막을 씌우듯이 살짝만 덧발라봐. 다이소나 약국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흔한 바셀린으로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확히 한 달 후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부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기면서 시각적으로도 훨씬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쓰는 법을 모르면 독이 될 수 있듯이 바셀린 또한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정확한 사용법과 절대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바셀린과 함께하면 60대, 70대에도 청춘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속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왜 바셀린이 남성의 그곳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음경과 음낭 피부는 우리 몸의 다른 부위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피부 두께가 매우 얇고 신축성을 위해 미세한 주름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피부가 얇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 물질의 흡수가 빠르다는 뜻이고, 주름이 많다는 것은 그 사이사이에 수분을 가두거나 혹은 빼앗기 쉽다는 뜻입니다. 바셀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은 피부 위에 강력한 유막, 즉 기름막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수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단 1%도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꽉 잠가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밀폐 효과라고 하는데요. 얇고 주름진 그 부위 피부에 바셀린으로 밀폐 효과를 주면 쪼그라들었던 세포들이 수분을 머금고 탱탱하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바르면 주름이 펴지고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묵직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바셀린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건데 몸에 발라도 되나? 하고요. 맞습니다. 바셀린은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70년 미국의 화학자 로버트 체스브로가 석유 시추 현장의 노동자들이 파이프에 낀 찌꺼기를 상처에 바르는 것을 보고 연구를 시작했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바셀린은 3중 정제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한 의료용으로도 쓰이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개발자인 체스브로는 자신의 발명품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 바셀린을 한 숟가락씩 먹기도 했고 96살까지 장수했습니다. 다만 2016년경에 바셀린의 발암 물질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업용 등급의 원료에 대한 이야기일 뿐, 유니레버 같은 믿을 수 있는 제조사에서 만든 화장품 등급의 바셀린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바르는가에 대한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무작정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게 바르면 속옷에 묻어나고 끈적거려서 불쾌감만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황금 루틴은 이렇습니다. 첫째,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반드시 샤워 직후 피부에 물기가 살짝 남아있거나 모공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발라야 합니다. 이때가 수분을 가두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둘째, 양 조절이 필수입니다. 손가락 끝에 콩알 반쪽만큼만 덜어내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비벼서 천으로 녹인 다음 그 부위 전체를 감싸듯이 얇게 펴 바르는 겁니다. 이때 느낌은 로션을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피부 위에 아주 얇고 투명한 코팅막을 입힌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셋째, 바르는 순서입니다. 만약 평소에 쓰시는 보디로션이 있다면 먼저 로션을 발라 수분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바셀린을 덧발라 그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잠금 장치를 채우는 겁니다. 이 이중보수법이야말로 쭈글쭈글해진 피부를 다림질하듯 펴주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별표 5개를 쳐도 모자랄 만큼 중요한데요. 바로 요도 입구는 피해서 발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바셀린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소변이 나오는 구멍인 요도 안으로 들어가면 배출되지 않고 쌓일 수 있고 드물게는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겉면의 피부, 즉 음경의 기둥과 음낭의 주름진 곳 위주로만 바르시고 귀두 끝부분의 요도 입구는 닿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관리하다 보면 단순히 피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셀린이 형성한 오일막은 외부의 세균이나 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속옷과의 마찰도 줄여주어 피부가 쓸리거나 색소 침착이 되는 것도 막아주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그 부위가 왠지 모르게 작아진 것 같고 위축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내부의 크기가 줄어든 것보다
피부가 탄력을 잃고 쪼그라들어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바셀린 마사지를 통해 피부 탄력을 회복하면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원장님, 바셀린을 바르면 정말로 성기능이 좋아지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바셀린 자체가 발기력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약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피부가 건강해지고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나면 성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도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내 소중한 곳이 젊었을 때처럼 건강해 보인다는 시각적 만족감이 주는 심리적 자신감. 이것이 실제 부부관계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남성의 활력은 심리적인 요인이 5할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묵직한 느낌이 다르다. 매번 샤워할 때마다 기분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치고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바셀린만 바른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을 아무리 매끈하게 닦아놓아도 엔진이 고장나면 차가 달릴 수 없듯이 우리 몸의 내부 엔진을 고치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바셀린이 외부 술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부 리모델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60대, 70대에도 청춘 못지않은 강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바셀린 사용과 관련해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관계할 때 윤활제, 러브젤 대용으로 써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셀린은 지용성, 즉 기름이기 때문에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 고무를 녹여 찢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질내는 산성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바셀린은 잘 씻겨 내려가지 않아서 여성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셀린은 철저하게 혼자서 샤워 후 관리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관계 시에는 수용성 전용 제품을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얼마나 오래 발라야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얼굴에 로션을 하루 이틀 바른다고 주름이 싹 사라지지 않듯 이것 또한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단 한 달, 딱 30일만 속는 셈치고 매일 저녁 실천해보세요. 한 달 뒤 거울을 보며 이게 정말 내 몸인가 하며 놀라시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이제 외부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드린 것 같으니 더 근본적인 이야기, 바로 몸 안의 활력을 채우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이나 다른 성공적인 사례의 주인공들은 바셀린 하나만 믿고 방탕하게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변하자 욕심이 생겨서 식습관과 생활 태도까지 싹 바꾸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여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콸콸 솟아나게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보다 더 강력한, 그러나 부작용은 전혀 없는 천연 정력제들이 우리 식탁과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보물 지도를 여러분께 펼쳐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식탁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 남성 건강의 핵심은 혈관과 호르몬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황금 식재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입니다. 서양의 카사노바가 매일 아침 챙겨 먹었다는 일화로도 유명하죠. 굴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인 아연이 자연계 식품 중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정자의 활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입에 맞지 않으시다면 소고기나 새우, 콩류를 통해서라도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마늘과 부추 그리고 양파입니다. 이 채소들의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여러분, 발기라는 현상은 해면체에 혈액이 얼마나 빠르고 힘차게 몰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힘이 생깁니다. 평소 식사 때 생마늘을 곁들이거나 부추무침을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비싼 영양제 못지않은 혈관 관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특히 완숙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 건강의 수호신입니다.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남성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매일 드셔보세요. 전립선이 튼튼해지면 밤이 편안해지고 아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적들도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당분과 튀긴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과자, 기름진 치킨 같은 음식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리고, 이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뱃살이 나오면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뀐다는 사실 들어보셨죠? 내장 지방은 남성의 무덤입니다. 오늘부터 밥의 양을 3분의 1로 줄이고 야식을 끊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좋은 연료를 채웠으니 엔진을 돌릴 차례입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활력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련해야 할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입니다. 우리 몸 근육의 약 70%가 하체에 몰려 있는데, 이 큰 근육을 쓸 때 뇌에서 남성 호르몬을 뿜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허벅지가 굵은 남성이 정력이 좋다는 말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집에서 TV를 보시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20개를 목표로 시작해서 점차 100개까지 늘려보세요. 허벅지가 단단해지면 혈류량이 늘어나고 그 혈액이 필요한 순간 그곳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아주 중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속 근육을 단련하는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을 때 사용하는 그 근육, 즉 골반저근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인데요. 이 근육이 탄탄해야 발기력을 유지하고 사정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든 사무실 의자에서든 남들 모르게 수시로 괄약근을 조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두 달만 꾸준히 해도 내가 조절하는 능력이 생겼네 하고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식단과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과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호르몬 공장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깨어 있다면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하루 7시간은 푹 주무셔야 낮 동안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고 활력이 충전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을 파괴하는 킬러입니다. 현대 남성들이 젊은 나이에도 활력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 중 여전히 정정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낙천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허허 작은 일에 끙끙 앓지 않고 웃는 여유가 몸을 긴장 상태에서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취미 생활이든 명상이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반드시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김 선생님이나 박 선생님이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바셀린이라는 비법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셀린으로 외부 피부를 관리해 자신감을 얻는 것을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작은 성공 경험이 나도 아직 괜찮네, 더 좋아질 수 있겠는데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건강한 식사와 운동이라는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바셀린을 꺼내 샤워 후에 발라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식탁에는 인스턴트 대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올리고 잠시 짬을 내어 스쿼트 20개만이라도 해보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쌓이고 쌓여 6개월 뒤, 1년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나를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해지는 거라고 체념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분명히 목격합니다. 관리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 몸은 반드시 보답한다는 것을요. 70대에도 청춘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바셀린이라는 작은 도구로 시작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이 여정에 꼭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성 건강은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느냐 하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활력을 되찾으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천해 보시고 느끼신 변화들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주치의 김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